출근길 안내까지 해주는 기특한 녀석인데. 그렇다면 놀랍게도 이 내비게이션 원리가 임플란트 시술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랑가 몰랑? 3D CT 촬영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진 계획을 바탕으로 정밀 유도 장치를 이용해 시술하는 이른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바로 그가!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의 주제가 뭔고 하니? 빠르고 안전하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그리고 도움 말씀이야 365 닥터스! 임플란트와 함께 씻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 닥터홍치과 남우현 원장.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연간 5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화, 보편화된 시술 방법인데요. 하지만 또 치료 과정이 길고 복잡해서 아직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빠르고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위해서 닥터홍치과 남우현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5분 특강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죠. 먼저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들 바라시는 내용이나 원하시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최대한 치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당연히 치료 받으시면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에 오시는 내원 횟수를 조금 줄여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임플란트가 영구적으로 오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비용이 조금은 경제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요즘은 치과의사인 제가 봐도 놀랄만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주무시면서 치료받는 수면치과 치료나 아니면은 수술 유도 장치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면치과 치료는 단순히 공포가 심해서 치료를 받기 힘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나는 아픈 건 정말 참겠는데 입안에 물이 고인다든지 치과 기구만 들어오면은 헛구역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마취가 좀 덜 되는 분들도 수면치과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혈압이랑 당뇨가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몸이 약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긴 치과 시간을 견디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턱관절이 약해서 입을 오랫동안 벌리고 계시기 힘든 분들도 주무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내비게이션 기계라고 하면 최종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과에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CT를 바탕으로 거기서 컴퓨터상에서 저희가 가상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술 위치를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는 위치를 잡아놓고 수술 유도 장치를 만든 후에 그 유도 장치가 유도해 주는 대로, 안내해 주는 대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수술을 하게 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요즘 임플란트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은 시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런 부작용에 대한 피해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의 이유라면은 첫 번째로 환자의 관리 소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 경험에 따른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조금은 수술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술 경험에 따른 숙련도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수술 결과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정하게 수술 유도 장치에 따라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상관없이 정확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수면 치과 치료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분 특강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시술 과정을 좀 볼 수 있다면 기존의 임플란트와 어떻게 다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과정을 환자분 케이스를 한 분 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에서 보이는 이분은 72세 남성으로 당뇨와 고혈압 등 전신질환 등을 가지고 계셨고 최근에 폐렴으로 6개월 동안 입원을 하신 병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입원하시다 보니 몸도 많이 약해지셨고 그러한 수술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커서 최대한 자신의 몸에 무리가 안 가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첫 번째 과정은 일반적인 치과에서 찍는 파노라마 같은 엑스레이와 정밀한 3D CT를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안을 본뜬 모형이 필요한데요. 여기까지가 이 두 과정이 첫날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치과에서 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후에는 저희가 이러한 본뜬 모형하고 앞서 찍은 CT나 엑스레이를 컴퓨터상에 옮겨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들은 임플란트를 심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환자분에 맞는 최종 보철물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런 사진들이 이 환자분의 최종 보철물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보철물의 형태를 잡고 나서 그 위치를 기반으로 수술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컴퓨터 상에서 저희가 게임 하듯이 수술을 한번 임의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는 10개의 임플란트를, 아래쪽에는 8개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이러한 사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술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저러한 목표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수술 유도 장치도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다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환자의 임시치아 모양이라든지 임시치아와 임플란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임플란트 기둥도 컴퓨터 상에서 다 디자인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술 유도 장치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임플란트 임시치아와 임플란트 기둥들도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상에서 다 디자인되고 컴퓨터가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은 환자분의 이제 두 번째 병원에 오시는 즉 수술하는 날인데요.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은 다른 분의 수술 케이스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술 유도 장치와 임시치아와 임플란트 기둥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수술하시는 날 이렇게 간단하게 소독을 하고 수술 유도 장치를 입안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전용 드릴을 사용해서 절개 없이 바로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몇 회의 드릴링 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 위치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요. 지금은 입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 위치에 들어가면 수술 유도 장치를 제거하고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피도 거의 안 나고 지금 깔끔하게 수술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임플란트 기둥과 임시치아를 연결하게 됩니다.
먼저 위치시키고 나사를 통해서 임플란트 기둥과 임플란트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잇몸 라인에 잇몸 형태에 잘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한 후에 임플란트 기둥부터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임시치아를 위치시켜서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술 당일에 수술하고 임시치아까지 들어간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의 수술 과정을 거친 환자분의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처음에 무치아 환자였다가 수술 직후에 이렇게 위쪽에는 10개, 아래쪽엔 8개 임플란트가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고 고령인 나이와 전신질환을 고려하여 많은 뼈 이식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뼈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력 회복을 위해 당일날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정말 가상으로 해본 그 내비게이션 방법과 정말 큰 차이가 없는지 진짜 시술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없을지 예. 저는 계속 의심이 좀 되거든요.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컴퓨터 상에서 보여드렸던 가상 수술 사진과 실제 수술 사진을 비교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희가 목표로 했던 가상 수술의 위치고요. 오른쪽이 최종 보철물까지 끝난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원하는 위치에 지금 거의 오차 없이 수술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이는 CT상에서도 옆에 최종 사진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알고 계시는 즉시 기능 임플란트에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즉시 임플란트나 원데이 임플란트 또한 이 내비게이션 덕분이었군요. 그러면 이 하루 만에 시술이 가능한 이 임플란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다음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에 예전에 보철하신 부분이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재치료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발치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직업상 조금 멀리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조만간 해외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시치아가 아닌 수술 당일 최종 보철물까지 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T를 분석하고 모델을 분석하고 이번에는 최종 보철물까지 끼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기계를 이용해서 그 환자분의 색상 분석까지 완료를 한 후에 컴퓨터상에서 가상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날 이렇게 발치를 하고 수술 유도 장치를 입안에 위치를 시키고 전용 드릴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행한 직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뼈도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뼈 이식도 조금 진행을 하였고요. 보시다시피 임시치아 기둥하고 연결하고 나서 잇몸도 조금 부족을 해서 이렇게 잇몸 이식까지 바로 진행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의 사진이고요. 수술 직후의 엑스레이와 CT 사진과 가상 수술 시의 CT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과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잇몸 이식과 뼈 이식 거기다가 최종 보철까지 하루에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말, 원데이. 네. 예, 대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최종 보철물을 미리 수술 전에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임시치아를 끼우는 경우도 있었고 최종 보철을 끼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철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철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라든지 임시치아를 당일 끼워드리면 좋겠지만은 경우에 따라 조금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디지털 장비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통상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먼저 뼈랑 임플란트랑 붙는 시기가 조금 많이 필요했는데요. 거기서 보통 그런 시기는 아래쪽에는 보통 2에서 3개월, 위쪽에는 3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뼈가 약하신 분이나 뼈 이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제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치과 의사의 경험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었는데, 이러한 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오스텔멘토 같은 이런 기계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뜨는 과정을 먼저 또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본 뜨는 과정은 이제 본 뜨는 고무 같은 인상 재료를 사용해서 입안에서 굳을 때까지 한 5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토 반사가 있는 환자의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본 뜨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도 발생할 수 있고, 본뜬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이런 디지털 인상법은 마치 사진 찍듯이 또는 동영상 촬영하듯이 본을 뜨기 때문에 쉬면서 인상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토 반사가 있는 환자의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본 뜨는 과정이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누가 뜨든 인상이 조금 일정한 인상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본 뜬 과정이 바로 컴퓨터로 전송돼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 때 생기는 오차도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위를 만들 때는 기공사 선생님들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이제 치아 모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금속을 녹여 주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공사 선생님의 실력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최종 보철물이 질이 조금 결정이 좀 됐는데, 최근에는 캐드캠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치아 모형이 다 작업이 되고, 그리고 캐드캠 같은 장비가 컴퓨터가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보철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임플란트 보철물의 경우 안쪽에 들어가는 기둥부터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예전에 일반적으로 쓰던 임플란트 기둥입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예전에 쓰던 기둥들은 획일화되고 이제 기성품으로 획일화되고 일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동그랗고 작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캐드캠으로 깎아서 나온 이런 보철 임플란트 기둥들은 잇몸 형태에 맞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자 맞춤 지대주들은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러한 재료 자체가 지르코니아나 티타늄 같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볍고 강도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생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 연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 개개인에 맞는 잇몸에 맞는 최적화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을 밀착시켜줘서 음식물이 끼는 것도 방지해주고 치주염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철물의 크기에도 맞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힘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철물의 수명 연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단축돼서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환자의 사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큰 통증이나 출혈 없이 치료를 받은 여성의 사례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나이 48의 여성. 중년의 나이에도 예술가로 꾸준히 활동해온 그녀에겐 남들이 잘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치아가 부실한 것. 이 당시 환자분의 상태는 위쪽에는 치아가 2개 남은 채로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상태였고,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2개를 이용한 임플란트 틀니,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사용해온 틀니는 여간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었다.
뺐다 끼웠다 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발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데 오랜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주인공. 상하악 모두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상악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 때문에 뼈가 많이 없는 상태여서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한 뼈 이식을 많이 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계획을 세웠고, 아래쪽에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는 두 개를 발과하고 전체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플란트를 선택했지만 고민은 또 있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시술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 그녀에겐 무엇보다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방법이 필요했다. 환자분의 몸이 조금은 약한 상태이셨고 그로 인해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크신 편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면 마취를 결정하고 시술에 들어간 주인공. 위아래 치아를 차례로 시술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유도장치를 이용한 이른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기대만큼이나 빠르고 편했다. 상악에는 뼈 이식을 먼저 충분히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3개월 뒤에 전체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고, 한 달 정도 뒤에 하악에도 전체적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을 적용해서 수술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몇 년을 벼르고 벼르다 마침내 성공적으로 시술받게 된 주인공. 수면 마취와 함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선택한 덕분에 통증도 없고 기다림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임시 치아로 바꿀 수 있었는데, 현재 상악 쪽에는 전체적인 임시 치아가 들어간 상태고, 하악에는 아직까지 조금 뼈랑 붙은 수치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린 후에 아래 위로 전체적인 본을 떠서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치과 치료의 혁명이라 불리는 임플란트. 하지만 치료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해 꺼리셨나요? 그렇다면 고민 탈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함께 오복증 으뜸이라는 치아 건강을 되찾아보세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한 40대 여성의 얘기를 만나봤는데요. 저도 아직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아닌데 임플란트를 물론 내비게이션은 아니지만 4개나 했어요. 네. 예, 이거 오래 써야 할 텐데 저희 집사람이 맨날 그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하고 왔어야지. 그러게요. 결혼한 다음에 한다고 막 부각하는데 아무튼 이거 오래 써야 되잖아요.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임플란트와 치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중치가 없다는 걸 제외하고는 자연 치아보다 관리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잇몸은 수많은 콜라겐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콜라겐 섬유들은 치아의 뿌리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항에 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세균들에 잘 저항할 수 있는데 반해 임플란트에는 이러한 콜라겐 섬유들이 붙지 않기 때문에 세균들의 침투가 뼛속까지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첫 출발인 수술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앞서 보신 여러 가지 수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수술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뼈가 많이 모자란 부분에는 뼈 이식을 충분히 하셔야 예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요 빨간 선 안쪽에 요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이 환자분이 가진 뼈의 양입니다. 요 빨간 선 위쪽으로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뼈가 없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인데요.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조금 상당히 부족한 뼈의 양이기 때문에 이처럼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해서 뼈를 충분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은 심각한 치주염으로 많은 뼈가 없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최종 보철물의 길이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뼈 이식을 통해 잇몸 라인을 평행하게 맞춰야지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분 본인 스스로도 습관 개선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예전에 젊었을 때 관리 소홀로 치아를 모두 잃어버렸다 하시더라도 임플란트 수술하면은 모든 치아가 다시 생기지만은 예전과 똑같이 관리하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치아 역시 치주염, 풍치로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관리 소홀로 인해서 모든 치아를 잃어버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뭐 신경 전이술하고 뭐 복잡한 수술을 해서 1년여에 걸쳐 복잡하게 고생을 해서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신 후에는 철저한 자가 관리와 매번 정기 검진을 꼭 오시는데요. 예, 오실 때마다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뭐 저희가 특별하게 해드릴 거 없이 입안에 플라그들도 안 끼어 있고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이렇게만 관리하시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평생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자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시는 분은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고생해서 다 해가지고 완료를 하였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관리도 소홀하셨겠죠. 그래서 5년 후에 이렇게 오셨을 때는 이미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고 다시 1년에 걸쳐서 재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다음에는 저희가 연락을 안 드려도 1년에 2번 정도는 꼭 내원하십니다. 최근에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나 수면치과 치료 같은 또 그리고 캐드캠 이런 장비들 같이 디지털 치과학이 상당히 엄청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디지털 치과학이 상당히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많은 장비들을 통해서 좀 더 환자에게 좀 더 나은 퀄리티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이러한 디지털 치과학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좋은 병원 시스템과 이러한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치과 의사나 그리고 환자 스스로의 노력이 같이 될 때 임플란트를 조금 오래 쓰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치아는 방치할수록 더 큰 목돈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치료 기간이 길고 출혈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플란트 미루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치과는 미루면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치과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지금까지 닥터 홍 치과 나무현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맞다. 언니 말이 무조건 맞다.